이거 와인 다 먹은 겁니까? 거진 먹은 거고 몇 개는 또 새 거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건 뭐야? 우와, 이것도 이뻐. 네, 그거는 이제 그 와인셀러 만들었어요. 풀어서. 이야. 벽길 전체 썼었는데 다시 한번 수리를 해서 이 플레임만 이렇게 남겨두고 다시. 이거 너무 이쁜데요?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얘는 뭐죠? 얘는 뭐에 쓰는 건가요? 이것도 포예요. 이거 포야, 포. 아, 대포? 네. 아, 진짜다. 위에 대포다. 포 전시되어 있는데 포로도 인테리어가 돼요. 그리고 나무는, 야, 이거 뭐,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작동이? 이거는 이제 오븐인데, 뭐, 작동돼요? 하울이 움직이는 성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진짜 돼요? 안 된다? 옛날에 쓰면 됐을 텐데, 지금 네. 뭐.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책들이 어마무시하네, 이게. 야, 이게 뭐 한국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고려 불화대전. 우와. 좋은 책 다 있어. 한국 문화재. 우와. 이야. 실크로드의 문화. 이야. 백제 귀해꼬리. 야,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예, 가시죠. 벌써부터 이게, 이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거잖아요. 우와, 열한문이다. 이게 네. 양나라 때 벽돌인데 구려원릉에서 나온 벽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백제 거죠. 뭐 양나라 몇 년 됐다 망한 나라인데 뭐 이게 우와, 이거 우와. 자, 여기 지금 심영수 관장님께서 기증하고 받으신 다 상패면 이제 내용 관련입니다. 한번 볼게요. 보면, 와, 기증 문화재, 예. 내역들 해가지고 2117점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한나라 때, 전국시대 때, 이렇게 춘추시대 때 해가지고 이렇게 동검등 2117점에서 4년도가 있고요. 야, 뭐 여기 뭐 많습니다. 여기 기증 물건 뭐 이런 거 또 있고, 또 여기 보면 또 우리가 5차 기증 문화재 해가지고 인도 목재 문양판 453건 기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청주박물관 이렇게 있네요. 청주박물관에 또 와, 은재 장식들 1105건 그래서 이렇게 기증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박물관, 또 여기는 청주박물관 또 있고요. 기증 문화재 또 이제 추가로 26점. 네, 민속박물관. 네, 이건 대구박물관 한번 볼게요. 대구박물관 14건. 네, 이거는 또 민속박물관, 네, 뭐 협력한다는 거고요. 청주박물관 또 추가 기증권. 여기서 또 기증권 또 있어요. 공주박물관 추가 기증권. 네, 감사장.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제 감사장 받으셨고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예. 야, 이것도 수량 158점. 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158점 기증. 또 이것도 기증문화재에서 이건 또 어디입니까? 청동검 등 108점이요? 청동검을 등 108점. 국립중앙박물관에. 와, 다 무료로 다 기증을 하셨습니다. 야, 또 세 발 달린 솥 4차
기증, 국립중앙박물관 4차 기증하신 내용. 야, 넘칩니다. 유물 기증서, 뭐 또, 191점. 야, 이건 또 국립민속박물관. 와, 또 유물 기증서, 또, 이런 게 지금 더 많은데, 여러분. 야. 여기서 뭐라고 적어주냐면,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관은 이 자료의 활용과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네요. 야, 이게 도대체 몇 점입니까? 이게 정말, 응? 자살을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귀한 유물들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립박물관에 다 기증을 하고 계십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수 관장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으는 알고 있는 유물들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어떻게 판별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우리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앤틱 콜렉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집은 꽤 오래 했고요. 2000년부터 한 10년 동안 삼청동에서 티벳 박물관, 성문화 박물관, 실크로드 박물관, 뭐 그 외에도 몇 개 박물관을 운영하다가 10년 정도 하고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우선은 돈 내고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이게 국립박물관이 다 무료 개방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조그만 개인 박물관이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네네.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한 반 정도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네네. 있었고, 일단 입장 수입으로는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하다가 그냥 접었어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갤러리는, 유료 갤러리는 이제 문을 닫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갤러리를 좀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금은 이제 그때 박물관에 했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물이죠. 예, 유물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매입을, 구매를 하시게 되시나요? 이제 박물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 집이나 사무실을 꾸미고 싶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박물관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이제 가치들이 계속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유물 가격이 옛날과 다르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 주고 사기가 쉽질 않아요. 개인이 못 사는 시장에서 사기는 어렵죠.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누가 좀 매입을, 중국인들이나 큰 손들이 와서 좀 어떻게, 왜 해외 큰 손들이 와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사가는 시대인데, 네. 얼마 전부터 중국도 경기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전에처럼 상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중국이 지금 조금 뭐 경제적으로 힘든가 봐요.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데 코로나 바로 전에는 중국 큰 손 늘었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네. 굉장히 상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나 유럽 쪽에 아무래도 물건이 많으니까 네네. 그쪽으로 많이 가고, 한국은 요즘 좀 조용한 편이에요. 네. 물건도 이제 유럽이나 일본처럼 많지 않고. 그 말씀은 지금 유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유물, 시장에 나와 있는 유물들이 한국은 조금 적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본이 훨씬 많고 유럽도 많고. 일본이나 유럽은 네. 뭐 100년, 네. 뭐 200년 전부터 중국 그 유물에 관심이 있었던 나라니까 쌓여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죠. 벌써부터 네. 콜렉터들이 벌써 다 모았었고, 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됐고. 19세기, 20세기에 많이 이제 수집들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도 이제 우리 또 관장님 이 갤러리들 보면 어디 박물관에서 전혀 보지도 못한 유물들이 꽉꽉 차 있던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모으게 되셨나요? 오래 했죠. 수집은 한 50년 됐어요. 50년 됐고, 처음에는 한국 걸 하다가 80년대 중반에 바꿨죠. 네. 중국 걸로.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네. 골동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좀 드나들으니까, 그때 이제 나이 드신 상인들이 많이 좀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빨리 배웠고, 그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무속화, 불교 관련 자료라든가 무속화, 탱화 이런 것들은, 탱화, 무속화, 네, 그런 것들은 무속 자료 같은 경우는 누가 집에 들여놓질 않았거든요. 귀신 들린다고 해서 안 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헐값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뭐 또 여력이 안 됐고 다른 물건을 구입할.
그래서 그 무속 관련 자료라든가 와당 이런 네. 걸 좀 많이 수집을 기와, 하다가 네.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무속 자료라든가 불교 관련 자료, 와당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중국 미술로 갈아탔죠. 그때부터 이제 자본금이 조금씩 쌓이시면서 이제 중국이랑 수교한 다음부터 이제 중국 그렇죠. 것들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모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 그 무속 자료나 와당 같은 걸 수집할 때는 굉장히 헐값이었는데 80년대 중반 9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그 대박 나셨네요. 유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불교 박물관이라든가 네. 뭐또 유명 수집가들한테 팔았어요. 네. 그래서 팔고 이제 중국 걸로 갈아탔는데 네. 그때 한국 상인들이 네. 저 젊은 친구 잘하다가 왜 중국 걸로 갑자기 왜 중국 거 아니야? 짝퉁 많은데. 그런데 네. 쟤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 네. 근데 그때 바꾸길 잘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때 내가 왜 바꿨냐면 그 이제 일본 여행을 가서 그 일본의 그 아주 그 다양한 그 미니 박물관들을 많이 보고 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네. 제주도 진성기 민속박물관 그다음에 그 온양 민속박물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다닌 거야. 다녔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나는 뭐 박물관을 이제 꿈이 박물관이었는데 저 사람들 흉내내는 수준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외국 걸로 한번 바꿔야겠다고. 국내에 있는 유물로는 승부가 안 나겠다. 워낙들 잘해놨고 다른 분들이 다 장시간 잘해놨으니까. 수집을 한 거라.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유물을 수집한다는 거는 일단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긴 세월 동안 수집을 한 거고.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자산으로는 사람들 흉내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걸로 바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인도, 네팔, 그다음에 같이 연계돼서 그 계속. 미얀마, 태국, 이런 베트남 이쪽에 이제 계속 모으신 거네요? 남방 불교 관심을 가지고. 그럼 모으시면서 자본금이 좀 필요하시니까 모으고 어느 정도로 또 다시 판매하시고 또 모으고 그렇죠. 판매하시고. 판매하고 이제 모으고 뭐 운도 좋았고 네. 이제 내가 이제 아이템 선정을 잘했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모으시나요? 일반적으로 뭐 중국 가면은 도자기류 많이 모으시던데. 도자기 어떤 거 주로 모으셨어요? 나는 이제 그 도자기보다는 금속 유물, 네. 금속 그 유물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토기라든가 금속 유물, 토기. 그다음에 금속 민속 유물들 민속 좋아했죠. 유물. 그래서 네. 이게 티벳 박물관도 이제 뭐 티벳 민속 자료도 좀 많이 수집을 했었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불교 관련 자료 가지고 티벳 박물관을 열었고 처음에.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들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실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항상 땅을 파서 유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 땅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우리 가서 팔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땅 파다가 나오는 게 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90년대, 92년도부터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유물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발췌가 돼가지고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예를 들면 네.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에서 관리 감독이 아무래도 소홀했겠죠. 네. 당시에는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뭐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도굴이나 유물이나.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나와서 한국 상인들이 들어가서 네. 많이 샀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제 시장 경제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에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도 많다고 근데 중국 우리가 사람 이제 중에.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 골동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유리창 정도하고 네. 시내에 이제 뚝뚝 떨어져서 골동 가게가 한두 개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혀 중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조선족 가이드를 썼지. 네. 써가지고 그런 데를 다녔는데 네. 그 몇 군데 모르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또 뭐 그렇게 다양한 가게가 없었고. 근데 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네. 처음에 본격적으로? 다리 밑에 노점이 생기는데 처음에 한 10대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네. 집에 있는 물건도 집에 있는 물건 다 껴갖고 나오고 동네에서 가지고 그죠? 주소도 갖고 오고.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 예. 이게 뭐 물건이 흔했을 때니까. 예. 90년대 초반. 근데 이제 그게 다 팔리면 네. 그 다음 장에 네. 뭐 자기 처남도 데려오고 뭐 저기 뭐 네, 집에 있는 거 다 긁고 와야죠. 장도 옆에 집도. 데려오고 뭐 네네. 그러니까 몇십 명씩 늘어나는 거야. 네. 그게 지금 판자인 시장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골동물들을 이제 뭐 짝퉁도 많이 있었겠지만 진품도 있었을 거고 특이한 물건도 많았겠어요. 그때는 뭐 아무래도 좋은 물건이 많았죠. 초기에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국 전문가가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라 당시에는. 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감으로. 그러니까 한국 걸 오래 한 상인들이니까 네.
그 처음에 상인들이 제일 먼저 갔거든요. 예. 모든 길을 만드는 건 상인이라. 네네. 상인이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국 골동을 취급했던 감이 있잖아. 네,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그런 어떤 좀 감을 노하우. 가지고 이제 산 거죠. 근데 진품 가품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어떤 그 돈이 되는 물건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한국 와서 팔 때. 네, 이제 그게 장사니까. 그렇죠, 좋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네. 맨 한국 걸 만졌죠. 한국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 건 투박하고 근데 도자기를 예를 들면 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 투박하고 좀 그 질박하고 어떤 뭐 한국적인 멋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좀 예전 한국 스타일. 그런 것들을 백장. 취급했던 상인들이 예. 중국의 울긋불긋하고 그런 화려한 도자기는 이거는 한국에서 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뭐 민요라든가 이렇게 좀 한국하고 비슷한 우리 정서하고 맞는 그런 비싼 많이 샀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온 거라. 네. 근데 중국적인 걸 샀어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되는데 나중에 중국 사람한테 팔려고 그죠? 근데 중국 사람이든 네. 그러니까 세계인들은 아 세계인까지 가는구나. 그렇죠. 내수 시장이 아니고. 중국은 네. 지금 그 세계 골동 시장을 움직이는 게 중국 고미술이에요. 그 중국 그 골동품은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일본 사람 다 좋아한단 말이야. 아 그때 그런 선미함을 갖고 있었어야 됐네요. 한국 스타일 찾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 그 중국 전문가가 전무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거는 안 사오고 좀 그런 거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거 샀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은 그 원장님 그 중국에 대한 역사도 대충 알아야 되고 그죠? 그게 경험이 부족했던 네,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것들이 많이 그런 필요했어요. 공부가 부족했고 그렇죠. 경험도 역사적인 부족했고. 공부.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알만하니까 물건은 고갈되고 값은 올라가고. 왜냐면 중국 시장 개방돼서 전 세계 아이들이 모여서 다 구매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죠? 중국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상인이 어마어마하잖아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15억 15억 가까이 되죠. 우리 5천만. 뭐 15억 얘기하잖아. 30배. 그러니까 골동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400만이래요. 네. 골동 그거 다 어디서 다 구하나? 땅 파나? 다 무덤 파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다 구하나 그걸? 400만 중에서 가짜만 전문으로 하는 놈도 있을 아 거고. 가짜만 만들어 파는 놈도? 예. 24시간 누구를 속일까만 생각하는 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가짜에 대한 함정은 항상 있거든. 네,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면 네. 포장하면서 네. 아 오늘 또 가짜 먹었네. 그럼 환불해줘요. 교환해줘요. 이런 거 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물건을 못 배워요. 그럼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안 파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일단 내가 눈이 안 돼서 속은 거잖아. 근데 이걸 물러버릇하면 네. 못 배워 물건을. 그러니까 이거 가짜를 사고 아파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심하게 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반 사람의 일반 지금처럼 AS가 잘 되는. 가짜를 사고 물러 다니는 사람들은 네. 못 배우더라고요. 아 많이 못 배우더라. 일단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샀잖아. 그러면 내 눈을 탓해야지 뭐. 그리고 중국이나 네. 그 중앙아시아 상인들은 네. 우리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우리는 누구를 속여. 네. 내가 이걸 가짜를 팔았어. 네. 그러면 도덕적인 압박을 받거든. 한국 사람 그렇죠. 야, 짝퉁 그럼 팔았어. 내가 네. 누굴 속였다. 예, 근데 예. 걔네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장사로 저놈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 걔들이 이길 수가 없지. 아, 걷다 대고 뭐 환불해달라 돌려달라 이런 얘기가 안 통하겠네요. 그러면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쉽게 또 환불 안 해주고 그놈들도 끝까지 우기지. 이게 진품 맞다, 이거? 끝까지 우기고. 근데 어쨌든 내 눈을 탓해야지 뭐. 딱 이렇게 감이 오는군요. 이렇게 디테일한 모습을 집에서 딱 봤을 때 잘 그러니까 얘 포장하면서 속았다. 네. 아니면 집에 가져와서 풀러보고 속았다. 여러 가지. 어떤 거는 몇 달을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를 딱 보고 이걸 오랫동안 보면은 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이놈이 골똘히 보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됩니까? 슬쩍 이렇게 보고 바로 사야 되나요? 어떻게 사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뭐 적당히 봐요. 물건이 마음에 들면 신중하게 봐야죠. 신중하게 신중하게? 보고 네.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값에 네. 사면 좋은데 네. 물건은 다 제 값이 있거든. 네. 기본 평균값, 시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살려고 그러면 가짜를 살 확률이 많아요. 시세가 있다.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됐어요. 유물에 관련된 공부요, 그죠? 일단 많이 사봐야 알아요. 많이 사봐야 되고 물어보고 또 이게 어느 시대 어떤 거냐. 많이 사봐야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 감이 와.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산 유물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전번에도 갤러리 몇 번 가봤는데 뭐 이거를 딱 보면은 뭐 어떤 거는 1000년 전 거,
2000년 전 거, 3000년, 4000년 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야 이렇게 우리가 오래된 유물이 남아있을 수 있나? 박물관에서는 끽해야 이게 오래된 물건들이 없는 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추토된 유물들이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출토지가? 출토지가. 예. 그러니까 보통 나무가 빨리 썩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섬유나 나무가 빨리 썩는다 그러잖아. 예, 사계절 있습니다. 근데 그 쇠못이 더 빨리 썩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땅에서는. 어떤 땅에선? 그러니까 그 실크로드 지역, 네. 그 돈왕이나 투르판, 네네. 뭐 거기까지 안 가서 청해성 같은데도 예, 청해. 연 강수량이 뭐 그러니까 실크로드 가는 길 네, 감숙성이나 예, 감숙성. 뭐 청해성 같은데도 네. 그 연 강수량이 거의 없거든. 네. 그러니까 섬유가 네. 그 원재 그대로 나와요. 그 얼마 전까지, 한 2000년 전까지 섬유요? 기원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한 2800년 900년 된 2800년 된데 섬유가 색깔이 있다고요? 네, 그런 유물들도 있는데 또 목재 유물들도 나무. 네. 나무나 가죽도 원전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예,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그 건조하고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미생물 자체가 없는 땅. 그런 데는 막 뼈도 제대로 출토가 되네. 그리고 저런 데 있잖아요. 네. 그 무덤 속에 금속 유물이 이제 청동이 많은 데는 네. 그 독소가 생기거든. 청동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질 못해요. 그런 데는 있는 유물들이 아무래도 좀. 그 얘기는 이제 그 관 안에 이제 뭐 청동 부장, 부장품이 있는 경우에 많이 안 썩는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몇천 년 전 거까지를 보관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몇천 년 된 술도 나오잖아요. 술도 나오고. 술도 나와요? 술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없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막 엄청나게 모으시고 판매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 훈장은 또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박물관에서 매매하고 서로 이렇게 매매가 아니고 네. 그거는 2004년에 네. 내가 그 오르도스 청동기라고 네. 그 동물 문양의 장신구들인데 네. 동부가 최초의 그 청동기예요. 금속 유물로는 동부가 최초의 금속. 대략 어느 정도 오래된 걸까요? 기원전 한 3세기에서 7세기 예. 뭐 그 시대 유물인데 동물 모양의 장신구들이 많아요. 네. 그걸 2117점을 내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2117점이요? 왜 이렇게 많이 기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길래 2100? 7점. 2117점을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증을 하셨다고요? 네. 기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특별전을 열어주나요? 박물관에서? 아니요, 저기 그 뭐 일부 지금 그 2층 기증실에 네. 일부 전시가 돼 있고 뭐 나머지는 뭐 수장고에 있고. 그럼 아까 그 2000점 넘게 기증을 하셔가지고 이제 훈장을 좀 받으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것 때문에 받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경우가 또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좀 어느 정도 좀 기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좀 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죠. 저 많이 빌려주고 네. 내가 국립중앙박물관 말고도 네. 국립청주박물관에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위기가 그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다 특화시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좀 언제쯤? 그게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 예. 용산 박물관이 이전하고 나니까 2003, 4년, 5년 예. 그때쯤 그 청주박물관은 금속공예박물관으로 특화를 시켰고 임진왜란 박물관으로는 이제 진주박물관, 그다음에 뭐 남북쪽 박물관은 공주, 대구는 섬유박물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한 10개 조금 넘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특성화시켰다는 얘기네요. 다 색깔이 다르게. 그때 내가 이제 청주박물관에 네. 금속공예 관련 자료를 네. 1000몇백 점 기증했고. 그때도요? 네. 지금 아까 용산 거 말고 딴 거 얘기하신 거죠? 용산 거 말고. 금속이라면 뭐 어떤 게 있나요, 주로? 공예품. 공예품, 예를 들면? 금속공예 전문 박물관이거든.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금속으로 만든 공예품들이죠.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장신구도 있고, 장신구. 생활용품도 있고. 생활용품? 금속으로? 네, 금속으로 만든 거.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바늘 뭐 아니면 바늘보다는 뭐 저기 뭐 거울이라든가 거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뭐 화장 도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런 것들 있어. 오래된 것도? 네. 거기 이제 그 금속공예 관련 자료를 내가 수집을 했고. 그게 한국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 거도? 중국 거, 중국. 중국 거도 다 모아가지고 그때. 그건 인도골 기증했어. 인도 것도 있고. 인도골 기증했고, 네. 국립 대구박물관은 섬유박물관이거든. 예. 거기도 섬유 관련 자료를 내가 기증하는 것도 인도골 기증을 했어. 인도 섬유 관련 자료. 그리고 용산은 중국 거고. 예. 내몽고 출토. 내문고 주도 오르도스 아까. 그쪽 거고. 예. 그 다음에 공주박물관은
남북전문박물관인데 남북처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예. 네, 이렇게 뭐. 기탁을 했죠. 한 벽돌 한 500점 정도 기탁했다가 한 10년 빌려줬다가 작년에 찾아오면서 네. 2점이 전시장에 있다 그래서 그 2점 그냥 기증하고. 아니 잠깐만요. 거기 공주에서는 뭐 빌려줬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벽돌. 벽돌이라면 그 아까 저기 그렇죠. 화면에서 본 거 문용왕 벽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양나라 벽돌로 얘기하는. 그 종류 500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중국에서 얘네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뭐 무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무덤 부장품 되게 많던데 뭐 벽돌이고 뭐든 다 나왔네요, 그러면 관뚜껑부터. 되게 도굴도 도굴이지만 네. 뭐 길을 만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쏟아진 거죠. 아, 길을 만들려면 무덤들 다 파헤쳐야 되고 하니까 뭐 도굴도 그렇죠.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판매한 것도 있어서 뭐 현장 소장이 팔았든 뭐 문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문물고에서 예, 어쨌든 갖다 팔면 되니까. 그래서 공주박물관에는 아까 그 연화무덤, 그 기증했다가 기탁했다가 찾아왔고 기탁했다가 10년 동안 기탁을 하셨어요, 그럼요? 한 10년 기증. 이상. 네. 근데 기탁은 뭐냐면 내가 빌려주면 자기들 임의대로 쓰고 언제든지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기탁이. 진열장에 있는 2점 빼고는 네. 다 찾아왔고 그 두 점 중심 거네, 그냥. 국립민속에 또 좀 국립민속박물관에도 네. 뭐 여러 가지 민속 자료하고 뭐 저기 인쇄 자료 이런 거 거기도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힘들게 뭐 해외에서 구입하셨군 국내를 통해서 이게 비쌀 텐데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데 이거를 구매하신 거를 그런 국립박물관에 기증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팔면 돈인데 박물관에서 원래 사가는 거잖아요. 원래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네. 박물관 1년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국립박물관 1년 예산이 몇십억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유물 구입하고 그럴 만큼 네. 그런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그 경제 규모가 이 정도 되는 나라면 네. 그래도 유물 구입비가 몇천억 돼야지. 그 연마다 유물 구입비로 좀 해외에 있는 것도 사오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몇천억 돼야 돼요. 우리나라 뭐 천억은 돼야 된다고 나는 건데 아. 지금 20몇 억일걸요? 1년 네. 그 한 박물관당? 아니 국립박물관. 뭐 전체 다? 네. 전체 다로 그걸 뭐 사요? 그럼 그거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못 사죠. 지금 유물하죠 얼마인데 그거 갖고 뭘 삽니까? 한 정도 못 사죠. 얼마. 한번 못 사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 말로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라지만 네, 세계적인 어설프지. 유물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것만 가지고 세계적인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산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라고 네. 지금 그래도 명함이라도 내미는 거는 네. 오타니 콜렉션이라고 일본 사람이 오타니. 그 일제강점기에 실크로드에서 그 탐험대를 끌고 실크로드에서 수집한 네. 그 실크로드 자료가 네. 여기 있거든요. 뭐 그게 조금 있대요? 국내? 꽤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실에 전시. 그러니까 일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일본에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서구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실크로드를 예, 그렇죠. 오타니라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동낭석굴 털어간 사람 아니에요? 일본 네. 저거지 승려인데 네. 그 양반이 탐험대를 전문가는 아니잖아. 네. 그 사람이 수집한 게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거고 독일 컬렉션도 있고 네. 미국, 뭐 프랑스, 인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약탈을 했어요. 예, 중국 거 약간 많이 했죠. 예. 그때는 중국이 아니고 그때 중앙아시아인데 뭐. 이제 지금은 중국이 된 거지. 그쵸. 중앙아시아로 보죠. 신강 위구르제. 예, 신당 위구르니까. 예. 일단은 그럼 그걸 현상 유지보다 이제 그래도 우리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조금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그럼 시간다면 그거를 본인 거를 이렇게 기증을 할 때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거 팔면 참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더 뭐 별로 이렇게 살 생각은 없대. 살 생각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박물관장들 아까도 만나보니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어요. 관장들이 박물관장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달라 그러나요? 예산을 달랜다고 주나요? 아니요. 박물관장님이 신관장님한테 달라 그러냐고요. 아니죠. 그냥 네. 내가 이건 한국에 필요한 물건이다 싶어서 네. 그냥 기증을 한 거죠. 근데 그거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박스로 막 엄청 들어갔겠어요, 그럼요? 그냥 좀뭐 아무래도 2,000점이 넘으니까. 네. 한국할 때 2,000점이 막 넘으니까요. 2,117점이면 작은 양은 아니죠. 예. 엄청난 양이네요. 자, 그거를 여러 번을 그렇게 주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여보 미쳤어 뭐 이런 얘기 없나요? 아니 뭐 어차피 내 거 내가 주는데. 아니 그건 내가 내 거예요,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죠? 시간장님께서 주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 수집가로 네. 오랫동안 50년 이상 수집을 했는데 네. 뭐 돈으로 바꿀 물건 뭐 돈으로 바꿔야겠지만 또 어떤 거는 그 이게 찢어지면 뭐 그냥 장식품에 지나지 않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아무래도 기증을 하는 게 낫겠죠. 네. 우리 기증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재 우리 국립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컬렉션을 해오셨으면 그 국립중앙박물관장도 많이 할 테고 각각. 그 당시에 이제 수집가들도 많이 하시겠어요. 내가 기증할 때는 그 이건무 관장님이 네네. 하셨고 뭐 요 전에는
민병찬 관장이 있고 민병찬 관장은 또 나랑 실크로드 여행도 같이 했었고 또 옛날에는 이제 그 아시아 부장하던 네. 실크로드 전문가지. 네. 그 청주박물관장 하다가 아시아 부장하던 지금은 정년했어요. 네. 민병훈 뭐 이런 친구들하고도 실크로드 여행 전문가들하고 예. 여행을 했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어요? 뭐 업계에서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학자들인데 어쨌든 이제 뭐 학문을 하려면 실크로드 답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장님 이렇게 갤러리, 이번 갤러리도 그 저번 갤러리도 보면 이게 양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물건도 많은데 지금 국내에서 모으시는 분들의 상황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국내에 이제 고미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 뭐 늙어서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네. 돌아가셨거나 네. 그런 사람이 많고 옛날에는 그 좀 품격이 있는 취미로 고미술 수집 같은 고미술을? 걸 뽑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네. 물건을 사서 유물을 사서 동호인들끼리 감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어떤 품격이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대 부자들은 네. 그 눈에 보여지는 거 좋은 차, 뭐 좋은 시계 이런 데다 돈을 써요. 실리적으로 바뀐 거지.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 고미술이라든가 뭐 근데 고미술도 근데 크게 관심 없더라고요. 예, 예. 고미술의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격들이.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게 어떤 전문적인 감시관이 있는 사람이 잘 없고 보는 눈. 누구를 의지해서 사야 되니까 그게 네. 쉽진 않아요. 예, 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한번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매입할 때의 예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90년대 초반에는 어떻게 그런 현지에서 물건을 사면 국내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좀 쉬웠나요? 뭐 그 느낌이 좀 나세요?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운반을 해줬죠. 중국 사람 뭐 배로든 물류 뭐든. 작업을 예, 해줬죠. 예, 예, 예. 네, 물류 작업을 예. 그 사람들이 해줬고. 근데 지금 반출이 어려워요. 그냥 2000년대부터 조금 어렵지 않나요? 지금 반출이 그게? 어려워서 지금 그리고 일반 일단 물건이 없고 물건도 없고 그리고 다 샀고. 값이 이제 사다 팔 수 있는 가격을 이미 넘었죠. 네. 그래서 그 21세기 유망 직종이라 그러는데 밝지가 않아요 이게. 그게 이제 보시는 이제 안목이 있으시는 분들만 좀 살 수 있고 큰 손들만 살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고미술은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100점을 예를 들어 100점을 수집을 했으면 100개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30%는 맞겠지. 30%는 진품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고미술이라는 거는 네. 그 100점이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전문가 도움을 안 받고 하면 네. 100점 100패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박물관에 있는 것도 짝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뭐 가끔 뭐 그런 생각. 뭐 잘 만든 가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잘 모르는 만든 가짜가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쉬운 일은 아닌 게 또 그걸 잡아내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눈이 굉장히 단련됐다 이렇게 원장님 보시면. 내가 가짜인데 내가 속으면 그건 진짜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기는 멋있는 말이잖아요. 일단. 아니 내가 그래도 자신 있다는 얘기죠. 몇십 년을 만졌는데 네네. 내 눈에 통과하면 그 진짜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준. 정도 가짜면 그 정도 가짜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어요. 이렇게 판별하는데 그죠? 어떤 재질에 따라서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일단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유물의 첫인상? 물건도 그 사람하고 똑같거든. 네. 첫인상이 있어요. 네. 그 첫인상이 좋으면 결과가 좋을 확률이 많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피부도 봐야 되고 색깔도 봐야 되고 뭐 보는 방법이 많지. 촉감 네. 뭐 이런 촉감이라든가 뭐 냄새까지도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다 전문가들은 90% 이상은 눈으로 감정을 다 하죠. 아, 그런 게 이제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진품이나 가품을 의뢰를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나요? 박물관에서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협회에서 이제 한국권 감정을 해주는데, 네네. 근데 외국 전문가 어떤 외국 미술 전문 공인 기관은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감정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걸 수집한 사람들은 어떤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네. 횡재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 아, 이걸 봐서 대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 근데 자기는 여기서 1000만 원에 샀어. 그러면 그런 물건이 수십 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도로에 나오는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 네. 그러면 그런 물건이 뭐 100억, 점당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몇십 점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중국의 400만 골동상인이 그런 물건 하나 만나는 게 원이란 말이야. 평생의 소원이 그런 거 하나 만나는 거야. 근데 여기 한국에 앉아서 1000만 원, 500만 원 주고 그런 거 몇십 점씩 사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쉬우면 400만 상인은 다 바본가?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네.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가 깔고 앉아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고 인정하는 순간 몇 천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가짜라 그러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감정을 안 하는데 서로는 감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는 아주 그 친한 사람이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1년에 뭐 몇십 건을 하면 거의 전부 다 가짜들이 너무 많다. 대부분 다 가짜예요. 네. 특히 도자기는. 도자기가 주로 가짜인 게 도자기. 많다. 어떤 뭐 특히 뭐 관현이 뭐 원나라 청화백자 이런 것들은 진품을 본 적이 없고 다 네. 가짜고 뭐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네. 가장 진품일기가 높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나마 좀 자기는 조금 힘들다. 좀 쉬운 거. 네. 뭐 글쎄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리지.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네. 근데 금속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제 금속이 어렵다. 사람들은 네. 업계에서는 금속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난 또 금속이 제일 쉽고 많이 만져봐서 그러겠지만 원단은 어떻습니까? 원단이 제일 그것도 속일 수 있나요? 원단도? 아 그렇죠. 그것도 가짜가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몇십 원짜리 네. 또뭐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네. 한국도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가짜가 많아요. 그런 거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까지 가짜. 그러니까 뭐 가릴 수 없듯이 뭐 상당히 많은 양이. 근데 일단 그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많이 사봐야 돼. 내가 돈을 주고 사보지 않으면 못 배워요. 네. 돈을 주고 사봐야 배워. 네. 그러니까 똑같은 톡이라도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 한다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눈에 알잖아요. 그게 경험이지 뭐. 그러니까 많이 사보고 많이 속아본 놈이 잘하는. 진입점이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관장님이 이제 이 생을 마무리하셨을 때 이제 이 물건들은 누가 가치를 알아봐줘야 되는 겁니까? 아드님이나 뭐 이런 분이 알아봐줘 아니면 주변에 너무 친한 지인이나. 아이들은 뭐 네. 관심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가치를 모르네요. 이 지금 보물들을.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내가 다 정리를 해야겠죠. 다 정리를 하는데 네. 뭐 팔 수 있는 건 팔고 네. 또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이템의 교과서적인 자료야.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네.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자료인데 이걸 찢어버리면 그러니까 세트로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뭐 1부터 30까지 팔고 30부터 뭐 40까지 이렇게 찢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냥 어떤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물건이 되는 네.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세트로 팔아야 되는 것들은 것들. 그렇게 못 팔면 네. 결국은 이제 그게 필요한 기관으로 또 보내야 되겠죠.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것도.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판매를 하고 네. 좀 이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다 이제 박물관을 했던 자료들이니까. 네. 박물관. 박물관 했던 전시했던 자료들. 네. 박물관을 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자료고 지금은 뭐 이런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료들인데 네. 이렇게 인연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 좋은 데로 가면 고마운 일이고요. 아니면 네. 결국은 어떤 필요한 기관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먼 훗날이지만. 먼 날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일반적인 재산이랑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아니면 뭐 근데 이렇게 뭐 아이들은 후대 가치를 정확히 모를 수 있으니까 아이들. 돈을 좋아하지 뭐 이런 거 좋아하나. 아이템 자체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가치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게 다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돈이 있다고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이런 물건들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거 안 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또 살 수 있는 게 나는 이거 살 때 정말 운이 좋아서 산 거고 90년대니까 샀죠. 어떤 날은 그걸 너무 좋아서 불 끄고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불 켜고 보고 이렇게 했던 물건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골동 가게를 다 돌아봐도 이런 물건 한 점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상품의 특수성이죠. 예, 이거는 없어.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뭐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건데. 네네네. 뭐 일반 사람들은 어렵죠. 그렇다고 어디다 이거 뭐 내가 꺼내놓고 뭐 판다고 꺼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시집을 가는 거고 아니면 네. 죽을 때 부장품으로 다 묻어서 같이 가. 야, 그거 엄청나게 된 부작품들이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많구나. 무덤이 좀 커야겠지. 네,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뭐죠 이 그 유물 같은 경우가 유물론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출토되는 유물 말고,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거 말고 개인이 갖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개인이 유물을 설마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고려청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골동품이고 네. 박물관에 한두 개밖에 없는 엄청난 거. 고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고려청자가 몇십만 원짜리도 많이 있어요. 진품이요? 네. 그러니까 꼭 그 오래됐다고 다 그 비싼 물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고려청자가 몇십만 원짜리도 있듯이 몇십억짜리도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미술적인 가치라든가 어떤 사료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니까 그 골동품이 무조건 다 비싼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유물이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중국 상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점점 이제 박물관에서 구입들을 많이 해요. 특히 외국 박물관들은 외국은? 그 많이 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물 구입 예산이 너무 작은 편이고 특히 대학 박물관 같은 데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박물관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박물관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수장고에만 갖다 놓고 실제로 전시하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라는 게 그 연구하고 전시하고 하는 기능도 있지만 네. 보관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보관.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물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은데 진가품에 대한 것들은 조금 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기 수집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신감이 예.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나는 뭐 근데 내 안목이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의 성공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골동을 접해요. 그 매력이 있어. 몇 번 사봐. 네. 그러면 자기가 전문가라는 착각을 해. 나는 눈이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 책에 있는 책에 그림하고 구분 못하지. 자기는 그 정도 눈이 안 되잖아. 네네네. 그럼 책에 있는 거랑 같아. 그럼 자기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100만 원에 샀잖아. 네네. 그러면 횡재했다는 착각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욕심에 뭐가 씌어가지고 계속 그런 물건만 사요. 잘못된 물건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몇십억씩 갖다 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감정을 의뢰하면 네. 이거 다 가짜야.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모르죠. 그 사람 몇십억을 갖다가 갖다 쏟았는데. 쏟아가지고 얘는 몇천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가짜예요. 그 사람한테는 몇천억이 다 없는 거네요. 그게 날아가는 거야. 날아간다고 그러면 생각하네요. 뭐 죽이래 살리려고 쫓아오는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감정 같은 것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네. 그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인정을 안 해. 본인 무조건 제품이다. 인정을 안 하고 그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하고 이제 그 문화재청장도 하고 그러셨어. 네. 그분하고 우리가 좀 모여서 공부를 네, 했었는데 네. 그분 친척이 그 놀러 온 거야. 중국에서 학원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대요. 네. 뭐 그런 얘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왔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근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고미술품을 수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문화재를 모은 거네 애국심으로.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뭐 공부하고 이제 저녁 먹고 헤어질라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달래. 뭐 만나고 싶고 의논할 게 있다고. 그러고 뭐 친척이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전화번호를 줬지. 근데 나 실크로드 박물관 할 때야. 네. 넘었을 때지. 2000년대니까 2000년대 말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 양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오라고. 네. USB를 가져왔더라고. 자기가 수집한 걸. 사진으로 보시려고. 사진을 보여준다. 컴퓨터하고. 네. 한심하더만. 몇백 점을 보여주는데 나
됐다고 이제 그만 봐도 된다고 계속 보여주고 그 몇백 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만한 해주 단지 하나가 진품이야.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신관장님이 보시기에 딱 보시면 이제 아니까. 요만한 해주 단지 하나가 5만 원이면 사요 시장에서. 네네. 어? 외정대 해주 단지. 외정대 외정대 해주 단지. 그러니까 근데 청 말기 예, 조선 말기도 아니고 외정대 해주 단지 예, 5만 원이거든. 예. 지금 5만 원에도 살 놈도 없을지도 몰라. 그거 하나 말고는 다 가짜인 거야. 근데 이제 친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걸 보여주면서 난 더 살 거예요. 아, 난 더 살 거예요. 난 계속 살 거예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선생님 그 몇백 점 사진 중에서 5만 원짜리 단지 하나가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다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질라 그래. 자기 부정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눈이 뒤집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여주고 좀 크로스 체킹을 해라.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교차 검사 한번 해봐라. 내가 이런 얘기를 당신이 더 사든 뭐 상관없지만 그 아까운 돈 갖다가 다 중놈들 배불려 주는 게 예? 당연히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렵게 중국에서 벌어서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다. 그러고 그냥 말았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봤다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절대 맞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부정이 심해질. 그 약물도 안 빠진 물건들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품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그러면 요 업계에서 신관장님의 안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을 평가하시는 거 한번 해주시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그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부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 뭐냐면 네.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기증한다고 기증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예. 나 이런 물건을 국립박물관에 기증. 뭐 예를 들면 이건희 뭐 죽었지만 뭐 이런 애가 기증한다. 뭐 이럴 때 힘들어한다. 아 그게 왜 힘들겠어요? 그건 고맙지. 네? 그건 고맙지. 말도 안 되는 가짜나 이런. 이건희가 가짜를 갖출 수 아니 있죠.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면, 물건은 예. 아 이거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은 다 전문가들을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보다 좀 네임이 좀 낮아야 되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미술품을 뭐 고서든 뭐 도자기든 평생 수집을 했어. 네. 근데 죽기 전에 팔고 싶어. 네. 안 팔려. 안 팔려. 가짜니까. 네. 가짜든 허접하든. 아니면 뭐 살 사람이 없든가. 사료로서 가치가 없든. 예, 그거는 예, 맞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고려정자 맞아. 근데 여기다가 뭐 금을 가지고 또 장난을 쳤다거나 뭐 이런 물건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증한다 그래. 네. 그러면 유물부 직원은 이거 받을 수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 이거 받으라고 계속 푸시를 한단 말이야. 뭐 높은 사람 통해서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곤욕스럽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립박물관에서 기증을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야. 이걸 검증된 사람께 검증된 물건을 받는 거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아무거나 어떻게 기증을 받겠어요. 그러면 국립박물관에 내가 기증한 게 7, 8천 점 된단 말이야. 용산 박물관에 있지, 국립청주, 국립대구, 공주, 네. 그다음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네. 뭐 대학교는 숙대박물관에 내가 좀 했고. 왜 그러냐면 숙대박물관에서 내 전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도록도 만들어주고 뭐 전시도 해주고 그러니까 보존 처리도 해주고 네. 고마워서 내가 거기도 좀 기증을 했고 네. 뭐 많지는 않지만 네. 거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쨌든 국립박물관에서 그 개인 유물 검증도 안 된 걸 막 받겠어요. 몇천 점씩. 그러니까 또 업계에서는 벌써 그 신관장님의 어떤 안목이라든가 유물을 보는 것들을 뭐 내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금속이든 섬유든 뭐 출토 관련 자료는 나만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 우리나라 탑으로 지금 보면 되겠네요. 뭐 그죠? 쑥스럽지만 그렇네. 아니 맞겠죠. 우리나라에 7, 8천 점을 기증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외국 자료는 나만큼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네. 고미술은 이제 네. 뭐 21세기 유망 직종이라 그러는데 네.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물건이 고갈됐고 네네. 고미술이 고갈됐고. 고갈됐고 뭐 나야 이제 물건 살 일이 있는 걸 팔아야 되지 지금 물건 살 일은 아니지만 네. 일단 그 가격 상자하는 자체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다 팔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물건도 고갈됐고 값도 비싸고. 올랐고 예. 내가 볼 때 쉽지 않을 수출도 거예요. 쉽지도 않고. 우리들 볼 수 있게끔 귀한 유물 7, 8천 점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